24-25 시즌 리그 14위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탈락 시 경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체자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이번 시즌 본머스를 돌풍으로 이끈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입니다. 그렇다면 이라올라 감독은 토트넘의 프로젝트와 얼마나 잘 어울리기에 이렇게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토트넘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감독 선임의 중요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유망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며 유망주들이 오고 싶은 팀을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고 육성하는 데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는 사람이 즐겁고 우승권 경쟁을 위한 공격 축구를 하는 팀. 그러기 위해서 감독은 무누콩과 같은 유형이 아닌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 디렉터와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결코 많은 의견을 낼 수 없는 코치형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를 선임했었습니다. 그 결과 위 세 가지 조건에는 만족하였으나 선임 당시 우려하던 빅리그 경험의 부재와 전술적 역량의 한계로 경질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라올라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앞선 세 가지 이유와 포스테코글루에게 부족한 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라올라가 본머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전방 수비수와 최후방 공격수,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라올라가 본머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축구입니다. 제가 본 이라올라 감독 전술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체계적인 압박, 실리적인 빌드업, 세트피스 전술, 이 세 가지로 설명 가능합니다. 먼저 체계적인 압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라올라의 본머스는 흔히 말하는 포메이션대로 하면 4-2-3-1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선수들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4-4-2에 가깝습니다. 먼저 전방에 위치한 공격수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 윙어, 공미, 스트라이커는 4백을 상대할 시 강하게 맨투맨 압박을 시도합니다. 3백을 상대 시에는 3선 미드필더까지 전방으로 올라와 총 5명이서 압박을 시도할 정도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어렵게 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하여 높은 라인에서 공격을 전개하거나 상대의 롱킥을 유도하여 소유권을 가져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라올라가 전방 압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리적인 빌드업입니다. 이라올라 감독은 두 센터백과 골키퍼를 후방에 배치하여 짧은 패스 빌드업도 자주 시도하지만 롱볼 빌드업도 자주 시도하는 유연한 빌드업 체계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빌드업 시에는 센터백을 과감히 전진시킨다든지 윙어와 공격수가 내려와 볼을 받아준다든지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또 롱볼 빌드업 시에는 센터백 디누이센과 골키퍼 케파를 중심으로 롱볼 빌드업을 시도하며 상대하는 팀에 따라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트피스 전술입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전술은 많은 팀들이 공들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라올라 역시 세트피스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세트피스 전술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라올라의 전술적인 능력도 대단하지만 꽤나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이유는 그의 전술을 구현하기 위한 스쿼드 구성 덕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본머스의 강한 전방 압박은 상대로 하여금 빌드업 시 롱킥을 시도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아온 롱킥에서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중볼 경쟁에 우위가 있는 센터백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본머스의 주전 센터백인 자바르니와 디누이센 모두 좋은 공중볼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과 소유권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이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비수뿐만 아니라 공격수 이바니우송, 위날, 제비손 모두 좋은 공중볼 장악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린 실리적인 빌드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었으며 세트피스와 빌드업에서 많은 이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한 전방 압박과 실리적인 빌드업을 위해
필요한 선수들의 능력치를 장점으로 극대화하여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라올라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최전방 수비수와 최후방 공격수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이라올라의 전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리빌딩이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이 강한 링크가 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한 압박과 경합을 위해 공격진의 뛰어난 운동 능력이 요구되며 후방에서 롱킥을 통한 빌드업이 가능한 센터백과 골키퍼, 미드필드 전역을 휩쓸며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미드필더까지 현재의 토트넘 스쿼드로 감독의 전술을 구사하는 데는 많은 리빌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머스에서 클라이베르트, 케르케즈, 디나이센 등 많은 어린 자원들의 포텐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의 유망주 육성 능력은 어쩌면 지금 토트넘에 가장 필요할지도 모르는 감독이라고 보입니다. 앞서 이라올라에 대해 많은 장점을 말씀드리고 토트넘과의 궁합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치만 저는 이라올라 감독 선임이 최고의 선택지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라올라 감독의 경기를 분석하며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트넘은 점유율 기반의 주도적인 축구를 통해 매년 우승 경쟁이 가능한 팀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라올라 감독은 경기의 주도권을 점유하기보다는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소유 중심 스타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4-25 시즌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 팀 평균 점유율 20개 팀 중 15등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돌풍의 주역인 노팅엄 포레스트처럼 낮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높은 순위를 가진 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상위권에서 꾸준히 우승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 중심의 스타일이 확고한 전술가형 감독을 데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해본 경험이 없어 다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포스텍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며 겪었던 체력적인 이슈, 부상 이슈 등은 선수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요구하는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그와 컵대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본머스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라올라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텍과 같은 문제를 겪을 위험이 있고 또다시 이번 시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대안을 찾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현재 토트넘 윙어 기용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토트넘 스쿼드와 이라올라는 많은 부분에서 궁합이 좋지만 윙어 뎁스에서는 지금의 주전 선수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에서 윙어는 사이드보단 중앙 쪽에 많이 위치하며 공미, 중앙 공격수와 유기적으로 스위칭을 가져가는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 윙어들의 피지컬 능력과 패스 능력도 꽤나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윙어 스타일보다는 투톱의 공격수 내지는 공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뛸 때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단이 미래로 점 찍은 마이키 무어, 오도베르, 양민혁 등 전형적인 윙어 스타일의 선수들의 활용이 다소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윙 포지션에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히샬리송, 마티스테, 클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이 어쩌면 이라올라의 황태자가 될지도 모르지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윙어 뎁스에서 리빌딩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나 구단이 어떤 선수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한 계획 아래에서 현명한 감독 선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술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저는 이라올라 선임이 다소 반갑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감독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라올라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약금도 부담되는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데려올 만한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확정적인 링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이 마무리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토트넘에 어울릴 만한 감독들을 분석하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비 종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